좋아요, 구독. DDR5를 만드는 PCB 기판 쪽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은 대덕전자가 좀 되고, 두 번째는 TLB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대덕전자는 DDR4에서 5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PCB 기판,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래서 대덕전자가 가장 또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물론 다른 여러 어떤 PCB 기판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가 우하향이 돼서 마지막에 냉난점에서 바닥을 찍었고, 한 달 탄생파동을 보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한번 대장주, 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TLB입니다. TLB도 이제 PCB 기판 이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TLB는 좀 알아줘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CXL 메모리 모듈용 PCB 기판도 개발을 완료됐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투매에다가 아직은 거래량들이 없지만은 거의 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LB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특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대덕전자는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내놓은 상태에서 또 아무래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은 TLB인데요. 이 CXL 양산이 가속화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야인데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TLB입니다. 네. 예, TLB는 CXL 관련된 어떤 PCB 기판,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DDR5용 PCB 기판, 이것도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다양한 부분도 있고, 랜드 플래시에 많이 들어가는 SSD 모듈 PCB 기판도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신규 다른 부분들도 도전을 좀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일단은 TLB의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LB는 고다층 회로 기판, 요거에 대한 기술도 많이 좀 하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고다층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것처럼은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버금가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TLB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다 하지만은 HBM 하나만 좋습니다. 나머지 이제 전통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감산을 좀 해야 될 정도로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이제 서서 이제 뜨거워지려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도체 종목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 반도체 DRAM, DDR5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TLB였습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걸로 전망되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전문가님, 예. 오늘 그래도 양시장이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좀 예. 관망하는 관점에서 오늘은 예.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아비코전자입니다. 네. 자, 아비코전자는 약간 생소한 종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DDR5 본격 양상 수혜, 이거는 작년부터 나왔지만은 HBM의 이슈에 뺏겨서 제대로 된 양산 체계가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인텔이 CPU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더디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DDR5의 본격적인 수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약간 진행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HBM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되려면은 DDR5 성능 위에서
HBM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DDR4에서 5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게 인덕터라는 건데 인덕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혜로 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PCB 기판도 하기 때문에 약간 이 소자도 만들고 PC 기판도 제조를 하고 뭐 일거양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소자 생산에서 PCB 기판까지 이런 여기 현재 DDR5에 대한 관련된 소자 여기에다가 이런 그 PC 기판 각종 부분에 들어가는 이 기판까지 같이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은 아니지만은 일부분을 소자 생산과 함께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DDR4하고 5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현재 PMIC 전력 반도체가 D램에 붙어 있습니다. DDR5는. 부분이 좀 있죠.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 역할인데 기존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 기판에 있었는데 지금은 DDR5 이 자체 기판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D램이죠. DDR5 D램을 뭐 8개 묶어서 이렇게 기판에 있고 밑에 뭡니까? 이렇게 연결한 부분이죠. 이런 약간 뭐 잣대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4하고 5 다른 것은 PMIC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인덕터, 그다음에 레지스터 뭐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고성능의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생산의 수혜주가 아비코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덕터 이야기했던 그다음에 저항기, 레지스터 뭐 이런 부분을 좀 전문으로 생산하고 또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약간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코테크를 인수해서 전기차용 PCB 사업에 뭐 진출을 했다 하는 거고 이쪽 관련된 PCB 기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반도체 PC 기판 플러스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됐을 때는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쪽 관련된 차트의 모습 잠깐 한번 보면은 이 16,000원짜리가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5,000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만큼 침체를 약간 보여주는 건데 막판에는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죠. 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제 상승사파 십자도죠. 이렇게 이제 터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이제 부분들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다음 손절가는 5,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약 9,000원 뭐 이렇게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HBM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다른 공정을 뜯어서라도 DDR5 생산한 공정이나 D램 공정을 다 뜯어서라도 HBM 쪽으로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존 D램의 어떤 공급 라인이 막혔던 부분이고 또 DDR5 또 신규 어떤 창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더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전통적인 어떤 공정들이 다시 한번 부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하이닉스가 DDR5의 3세대 어떤 기술까지 터득을 좀 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본격 상용화 과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고다층이 아니다 할지라도 많이 쓰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